네, 백운기의 시사 1번에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십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그리고 문자 메시지 샵 2315로 의견 보내주십시오. 소개해드리고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선물 BHC 치킨 쿠폰 그리고 자연주의 화장품 글래무어 선크림 발송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릉 올림픽 파크센터에서 8월 5일부터 매주 금토일 진행되는 아이스쇼 티켓도 있습니다. 공연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 이 표 드리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당첨되신 분들은 꼭 그 더보기란에 들어가서 이메일 주소 남겨주십시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민현주 전 의원, 송금주 전 의원,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건진법사 드디어 이름이 나왔습니다. 김두수 총장. 건진법사 이름이 왜 안 나오나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려하고 걱정했던 일이 이제 현실화됐는데요. 그 대선 그 선대위 때도 이제 그 자체가 아주 화제가 됐고 그런 게 일상으로 연결돼 있는 게 이제 김건희 여사와의 과거 인연이나 이런 게 연결돼 가지고 여러 행사를 해왔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충분히 예측됐고요. 이 문제에서도 보면 그 대통령이 직접 건진법사에게 뭐 당신에 대해서 이런 신뢰를 안 하고 또는 이런 관계를 하지 마라 직접 경고를 하면 되는 일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언론 보도에 의하면 대기업에다가 그런 사람 조심하라, 유의하라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를 피해 가지고 우회해서 뭔가 하는 그래서 뭔가 이 지난 과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오해도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 모 씨 이분이 무속인이 맞습니까 그러면? 일단 뭐 알려지기로는 무속인으로 알려져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무슨 소속 단체라든지 해왔던 그 조직 관계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 계통 그러니까 종교 무속 계통의 힘을 발휘한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게 선대본부에 있을 때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오니까 막 등에 손을 얹고 아주 친밀감을 나타내면서 좀 거침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예, 방송 뭐 자료 화면에 아주 그게 집중적으로 부각됐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일단 대체로 지금까지 정부에서 보면 민정수석실이나 이런 데서 좀 관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전 정부까지는 그랬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민정수석실이 없으니까 없어도 그런 일들을 할 뭐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있어야 되고 있을 겁니다.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오히려 뭐 특별감찰관실 같은 데도 사실은 좀 있으면 지금 현재는 할 텐데 민정수석실도 없고 뭔가를 조치를 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으니까 미리 해야지. 그리고 송금주 의원 지금 뭐 이제 증거가 아직은 나온 게 없고 조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어디까지 했는지는 밝혀져야 되겠지만 일단 보도를 보면 최근에 이 전 씨가 고위공무원 A 씨에게 중견기업인의 세무조사 무마를 부탁한 사실을 파악하고 조사에 나섰다라고 하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어떤 법을 어긴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 이제 무마에 나섰다고 하면서 이제 금전적인 거래가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변호사법 위반이 됩니까? 네, 변호사법 위반도 되고 또 이제 공직 업무와 관련돼서 알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선하면서 재물을 얻게 되면 알선 수재죄가 되거든요. 본인이 형법상에. 공직자가 아니라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비단 이것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되게 인사와 관련해서도 뭐 어떤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접근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런 내용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아까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당시 대선 당시에 그 민정수석실을 폐지한다고 하면서 그러면 친인척 비리와 관련된 감독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됐어요. 예. 그래서 특별감찰관을 통해서 해보겠다고 말을 해놓고 지금 아직 설치는 안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런 문제들이 모니터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조사할 사안인가요?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사를 해야죠, 사실은. 근데 이제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뭐 찌라시로 그러니까 정보지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좀 확인을 해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로 익히는데 적극적 이거는 대통령실 입장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명확하게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주변인들에게 사실 대통령이 명확하게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천하람 위원장 이게 네. 지금 국민들을 놀라게 한 이유가 그 전에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이 있었고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꼭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제 조사를 해서 잡아냈다. 뭐 이런 거하고 달리 대선 전에 막 그렇게 설치고 다니고 저런 사람들 관리 잘해야 될 텐데 그러고 있던 판에 또 이게 이름이 나오니까 이건 뭐지 하고 놀라게 되는 거잖아요. 네, 뭐 저도 대통령께서 휴가에 가 계시고 사실 지지율 반등이 필요한 시점에 뭐 건진법사 이런 이름이 나오는 것 자체는 사실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부나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은 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고 친 사람들 늘 있고요. 저는 그럼에도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이걸 사후에 어떤 정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사후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이런 사람이 사고 칠 수도 있다. 미리 알리고 뭐 기업이 됐든 아니면 국민들께든 이런 호가호위하는데 속아 넘어가지 마시라라고 먼저 알린 거는 저는 정무적으로 나쁘지 않은 대응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에 이제 민정수석실이 없으니까 어떡하냐 뭐 걱정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대통령실에 공직기관 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에서 대응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고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도 저도 문재인 정부 때 임명 제대로 안 하는 거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었고 빨리 임명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국회에서 추천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는 사촌 이내 친인척 그리고 그 대통령실의 수석비서관실 이상을 감찰하는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범위에 안 들어가는 친인척이 아닌 사람들이 호가호위하는 거를 특별감찰관이 원천적으로 다 막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예. 네, 그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민현주 의원은 이 소식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좀 이례적이죠. 특히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보지에 나왔던 거잖아요. 실제로 어떤 고발이 됐다거나 뭐 그 현장에 포착된 것이 아니라 정보지에 나온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이례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굉장히 대통령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뭐 천하람 변호사 얘기했지만 항상 어느 정권에나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건진법사 관련해서는 또 이런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사실 지난 대선 때부터 나왔던 이슈들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미연에 방지할 수 예.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특별감찰관이나 이런 걸 떠나서 얼마든지 우리가 좀 방지할 수 있었던데 왜 여기까지 방치했을까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쉽고요. 지금이라도 사실은 좀 한 박자 늦은 경험은 더 늦은 감은 있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정리를 빨리 해야 된다. 더 이상은 이런 이슈 관련해서는 언론 보도가 나오지 않고 국민들이 더 이상 그 입에 회자되지 않기를. 그래야 윤석열 정부가 지금 지지율 사실 반등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기반을 다질 수 있지. 만일에 다시 이런 이슈들이 계속 된다면 또는 이 건진법사 관련된 지금 보도가 앞으로 향후에 계속 이어진다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더 시간을 갖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아직은 뭐 나온 게 없으니까 예. 근데 사실은 아까 정보지 수준에서 나온 거라고 우리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것이 이게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이게 정권 중후반기였으면 굉장히 더 크게 보도가 될 내용들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론이나 매체에서 정확하게 더 파고들지 못하는 측면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 쪽 관계자가 풍문이 돌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조사하고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가정적으로 이건 사실이 아닌데 사실이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알아보고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정도로만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실제 건진법사의 문제는 국민들이 되게 정권 초기부터 아니 대선 운동 때부터 되게 우려를 가졌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통령이 그런 개입을 하고 주변인들한테 자꾸 메시지를 명확하게 줘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자꾸 대통령 부부 뭐 커바나 관련해서도 그렇고 사적 관계와 공적 관계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사적 영역의 일이 공적 영역으로 자꾸 넘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막지 않고 그럴 수 있는 것 아니야? 이런 식으로 대통령께서 입장을 취해버리면 이런 현상들이 계속 더 확산되겠죠. 그래서 이번 건진법사 사례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줘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김두수 대표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런 일들은 정말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보여줬다면 이런 자들이 설치더라도 그 당하는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접근을 당하는 쪽에서 절대 이 정부는 이런 게 용납이 안 될 거야라고 방어를 하겠죠. 그런데 인사 난 것 보면은 뭐 코바나 콘텐츠 있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한다고 하고 또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와서 일한다고 하고 민간인이 뭐 전용기 타고 왔다 갔다고 한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뭔가 좀 은밀한 줄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예, 국민들이 볼 때는 그 연상작용의 가장 부정적 어떤 마지막 단어가 나오는 그런 연상. 과거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최측근이 그 농단을 하는 이런 이야기의 어떤 연상의 마지막 부분인데 그런 게 이제 이 부분에 지금 드러난 거거든요. 그 전에 인사의 문제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쭉 보여줘서 이게 언젠가 곧 법사들이 이제 문제를 그때 되면 정말 그 말하기도 뭐한 정말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 정권 정말 초기부터 이게 너무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뭐 이 끈으로 가지고 뭐 정치적으로 그렇게는 못 가겠습니다만 국민들 마음에는 이미 거의 반쯤은 이게 정말 탄핵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천하람 위원장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 부분 다시는 이런 말이 안 나오게 하려면. 네, 뭐 일단은 지금 대통령실이 하고 있는 거는 뭐 저는 잘하고 있다고 봐요. 이 정도 물론 그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분위기나 또 공사 구분의 엄격성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데 일단 조사를 하고 있고 이런 호가호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뭐 엄정한 처리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사실 향후 내각 인선이나 뭐 아니면 대통령실의 인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더 공사 구분이 엄격하게 이루어진 그런 자세를 좀 보여줘야 이런 의구심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방금 김두수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이걸 가지고 탄핵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좀 너무 과하다. 예, 말씀 뭐 드리겠습니다. 예. 자, 박정민님 살다 대국민 법사주의보까지. 예. 전고체 배터리님 사조직이 되어버린 용산궁이. 예. 이런 사람들이 설쳤을 때 국민들이 절대 이 정부는 이런 것이 통하지 않을 거야라는 신뢰를 심어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또 안 좋은 소식이 하나 또 들립니다. 물론 지금 보도 수준이니까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대통령실 용산 청사 설계 감리도 김건희 여사 후원업체가 맡았다는 기사가 오마이뉴스에 떴습니다. 그전에 지금 관저 짓는데도 이 김건희 여사 코바나 컨텐츠를 후원한 회사가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나요, 송금주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정하게 입 낙찰 절차를 거쳤는지 아니면 그 어떤 외부적인 요인을 통해서 그 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이 됐는지에 따라서 다른 문제인데요. 뭐 만약에 그런 개입이 되어 있다고 하면 뭐 입찰 방해죄라든가 또는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예. 민현주 의원께서는 이 보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이 보도를 딱 보고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되나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입찰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뭐 고위 관계자의 청탁이 있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사실 그런 건 아직까지 밝혀진 건 없잖아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와의 이전 사업 관계에서 서로 아는 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여기 공사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가? 라고 사실은 보도가 너무 좀 부풀려서 나오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많은 추측과 기대를 담은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 대통령 관저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 부부만 쓰는 건 아니에요. 5년 이후에는 4년 8개월 이후에는 다른 대통령이 이제 이어서 쓰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아까 보도도 나오고 있지만 이 보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처음 하는 상황이라서 실은 이런 부분에서 많은 고려가 필요한데
그 이전에 함께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럼 이 공사에서 전혀 입찰에 참여도 못하고 수주를 받을 수 없느냐?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조사가 이루어져서 정말 불법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그 부분이 없다면 이거는 사실 너무 좀 언론이 이 비판을 위한 좀 비판인 입장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제가 봐도 뭐 불법까지야 있었겠습니까? 예를 들면 뭐 김건희 여사나 뭐 누가 돈을 받고 이 업체를 밀어주고 이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뭐 그럴 리는 없을 거고요. 근데 다만 저는 국민들께서 좀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 게 예컨대 입찰과 낙찰 사이에 시간 간격이 뭐 3시간밖에 안 됐다. 뭐 예를 들어서 그 공사 현장도 뭐 관저가 아니라 세종시로 되어 있다. 뭐 이런 식의 충분히 의구심이 갈 만한.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불법이 관여되지 않았다 해도 사실상 할 업체를 낙점해놓고 그냥 그 형식상의 그 절차를 진행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은 가지실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대통령실에서 이걸 그냥 감추기만 할 게 아니고 지금 뭐 약간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후원은 안 받았지만 뭐 이때 일을 잘해줘가지고 그냥 후원 기업에 넣어줬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해명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근데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대통령 부부 또는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이 대통령이 대행으로 얻는 공적 지위를 사익을 추구하는데 활용하고 있다는 인상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 같은 경우도 물론 어쩌다 보니까 여러 업체들 중에 경쟁을 하는데 이 업체가 굳이 후원 업체라고 말이 오갈 수 있는 그 업체가 선정이 됐다. 하지만 사실 불법은 없다. 이렇게 뭐 무마할 수도 있겠죠. 근데 국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몇 개월 사이에 일어났던 여러 이슈들, 여러 건들이 특히 대통령 여사와 관련된 건부터 시작해서 대통령 본인과 관련해서도 좀 답답한 거예요. 사실 공직에 있는 분들이 사실 불법이 있어서 불법 때문에 그 배제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런 말이 나올까봐 애초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길까봐 배제시키는 거잖아요.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뭐 우리 민 의원님 의원 생활 하셨으니까 알겠지만 국회의원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이슈에 있어서 사실 그냥 컨플릭트 문제 자체로 그냥 다 배격하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말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다면 대통령 부분은 더더욱 그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김도 총장. 설사 그런 업체가 경쟁에 입찰하더라도 이건 좀 관련이 되니까 오히려 좀 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공정한 거 아닌가요?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바짝 신경을 써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여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전에 이제 경호실은 뭐 탈세도 있고 그다음에 그 주소도 그냥 뭐랄까 종이 회사 비슷한 서류상으로 회사 비슷한데 수의계약했죠. 또 대통령실 인테리어도 그렇고 이게 두 번의 그런 이번에 이제 큰 종합 이제 설계 감리 이 세 번째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게 이제 나오는데 언론 취재에 의하면 그 회사는 후원한 거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시 대통령실은 그냥 이름만 넣어줬다 옛날에 관계에 있어서 후원이라고 한 이름만 넣어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것도 이제 지금 약간 확인해봐야 될 내용이고요. 이게 이제 공직자는 그렇습니다. 이제 사전에 본인 관례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하더라도 그 경각심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그 예가 있냐면 단체장 중에 어떤 단체장이 새로 이제 취임하게 되니까 당연히 정은사 그다음에 이 뭐 그 안에 요리 같은 걸 담당하는 사람 이런 거 써도 된다. 별정직 공무원으로 다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안 쓰겠습니다. 그래서 안 썼더니 나중에 전임의 그 단체장이 그 총리 청문회에 들어갔어요. 그때 이제 이게 다 드러난 거예요. 그게 일종의 탈법적으로 썼다는 거.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게 후임이 들어갈 때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은 안 써가지고 이제 그 문제가 됐는데 그 전임 단체장이 총리 후보자가 됐을 때 이 문제가 드러나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공직을 맡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아주 다른 사람보다 초기 한 3-4배 더 이렇게 해야 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대통령실이 이제 앞에 두 군데의 그런 인테리어 뭐 능력도 안 되고 정말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면 수주하기 힘든 그 일설에 의하면 뭐 무슨 또 여사와의 관계 때문에 이게
수의 계약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좀 더 확인해봐야 될 일이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사적 관계에 의한 이런 거에 되면 국민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천하람 위원장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 국민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근거가 우리가 김건희 여사의 육성을 진작에 들은 적이 있잖아요. 네. 그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나한테 와. 우리가 이기면 당신 이익 보게 해줄게. 이런 얘기들을 국민들이 들은 적이 있잖아요. 네, 뭐 캠프에서 열심히 잘하면 뭐 연봉 많이 쳐주겠다 뭐 그런 식의 얘기였던 걸로 저도 기억하는데, 근데 아니 뭐 저도 이게 뭐 일단 아직 사실관계가 다 드러난 게 아니니까 저도 참 뭐 조심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정말로 사적인 그런 관계에 의해서 뭐 저게 선택이 된 건지 이런 부분은 아직 다 드러난 것은 아니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런 의구심이 들 수 있을 만한 업체들은 오히려 조금 불공정, 그분들이 역차별 논란이 있더라도 사전에 이런 분들을 좀 뺐으면 이런 불필요한 논란이 안 나왔을 텐데 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휴가 중인데 이렇게 좋지 않은 얘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아마 휴가 중인 대통령 심기도 편치 않을 것 같습니다만, 자,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자꾸 그냥 잘 쉬고 계신다 이런 얘기만 합니다.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이제 맨 처음 휴가 간다고 그랬을 때 꼭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휴가를 가야 되나 그런 반응이 있었습니다만, 휴가 중에 정말 뭐 지역 가려고 하는 것도 취소했다고 하니까 뭐 새로운 뭐 구상하고 있다, 뭐 쇄신, 뭐 오히려 그러지 않다고 지금 대통령실이 발표를 하는 판이에요. 이 메시지는 민현주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변인도 지내셨는데. 그 대통령실 관계자 한번 크게 혼나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그 메시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잘라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이 방송에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휴가 가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지금 휴가 갈 때냐, 국정 지지도가 저런데 나와서 일해라라고 하시지만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차분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가짐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휴가를 가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나와서 대통령 영화 보고 잘 쉬고 계시다. 이게 지금 대통령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건지 정말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건지, 이건 정무 감각을 넘어서서 기본 자질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네. 저도 그 오랫동안 취재를 해봤지만 참 이해가 안 돼요. 지금 국민들한테 전해야 될 메시지가 어떤 것인가는 상식적으로 좀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그리고 대통령 휴가 가셔야 됩니다. 대통령 휴가 가셔야 또 대통령실의 사람들 휴가 가고 뭐 중요한 문제죠. 근데 굳이 그 거제도 가는 것까지 취소를 했으면 엄중한 지금 마음으로 국정과제들 다시 점검하고, 뭐 예를 들면 취임사나 기존의 그 뭐 선거 과정에서 했던 약속들을 점검하면서 국정 비전을 지금 굉장히 뭐 밤낮 없이 고심하고 있다, 이렇게 해도 지금 모자랄 마당에 뭐 지금까지 힘드셨으니까 뭐 영화도 보고 산보도 하고 뭐 쉬고 계신다. 이거는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어제 우리가 선정한 댓글 참 그 아이디어가 신박한 게 하나 있었는데, 영화 보신다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꼭 헤어질 결심을 보세요. 뭐 그런 의견도 있었어요. 아이디어가 좋죠. 근데 청와대 관계자 발로 이렇게 나온 것도 도대체 이제 관계자도 들쑥날쑥해요. 어떤 관계자가 김대기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대통령이 반려했다, 이런 관계자발 보도가 나오니까 또 다른 관계자발로 그런 사실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휴가 끝나고 나서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어떤 안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다가올까, 지지율도 이렇게 떨어졌는데, 또 하나는 이제 8.15 경축사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하는 건데, 오늘 나오는 것도 보면 자유를 또 다시 강조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사실 8.15 경축사를 취임사를 다시 쓴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시기입니다. 심혈을 기울여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이런 것 때문에 묻힐 가능성이 있는데, 취임사 때 하셨던 말씀을 또 하신다라고 하면서 정말 임팩트 없이 넘어갈 수 있는 거라서 그건 좀 재고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아까 송금주 의원께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건진법사 얘기하시면서 정권 초라서 이게 좀 언론사들도 봐주고 있는 게 있을 거다 하셨는데,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허니문 기간이라는 게 사실 듣도 보도 못하고 없어진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대통령실에서 엇갈리는 메시지가 나오는 것도 제가 심지어 얼마 전에 보도 보다 보니까 그 인사검증팀에서
우리는 인사검증 철저히 했는데 위에서 다 뒤집었다라는 식의 얘기까지 막 나오더라고요. 이게 대통령실의 예. 기강부터 다시 저는 좀 잡아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예, 곧바로 입으로 이어가겠습니다.